이거를 만약에 보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고 하면은 너의 인내력은 정말 보잘것없다. 정말이다. 한번 본인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봐라. 이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오늘 저 좀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 어라? 이러면서 봤는데 경향신문에서 봤던 기사인데 기사 내용이 교차 지원한 학생들의 임금이 더 낮다 라는 연구 결과가 국회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연구진의 논문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 기사 보고 제가 흥미로워서 한번 내용을 봤거든요. 그 논문 제목이 전공 교차 지원의 노동시장 분석, 이런 제목이었는데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10년, 9년 정도 동안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구직 생활을 하게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을 막 졸업한 학생들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보통 어쨌든 직장을 어떤 식으로든 좀 확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이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18개월 안에 보통은 졸업한 다음에 그 안에 어쨌든 첫 직장을 좀 확정을 하니까 그 18개월 안에 첫 직장을 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한 10여 년 동안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한 경우,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한 경우, 문과인데 문과로 진학한 경우, 이과인데 이과로 진학한 경우,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 경우를 가지고서 소득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실질적으로 좀 나는지, 통계적으로 얼만큼 유의미하게 나는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내용이에요. 사실 요새 아무래도 이과를 좀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과를 많이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에서도 좀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과에서 이과로 진학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소득이 제일 높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그러면은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한 학생들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약간 생각을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2등이 문과에서 문과로 진학한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3등이 문과에서 이과로 지원한 경우, 그 다음에 4등이 이과에서 문과로 지원한 경우였어요. 반대로 유보임금이라고 해서, 이 유보임금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내가 이제 취업하게 되면은 이 정도쯤은 소득을 올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대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유보임금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문과에서 이과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실제 본인이 이제 받게 되는 임금보다도 좀 높았고, 내 기대 수익은 되게 이만큼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까지는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냥 문과에서 문과로 그냥 진학한 학생들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이제 교차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한 어떤 상관관계가 나타나진 않았다 하는 게 이제 논문 내용이에요. 뭐 이 논문이 무조건적으로 맞느냐, 사실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어쨌든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좀 물론 오랜 기간 동안에 추적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논문 내용이 그 다음 다른 어떤 류의 논문에서는 이 결과가 더 뒤집어지거나 바뀌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만 이제 장담하거나 확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주목했던 게 뭐냐면, 그 신문 기사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연구진들이 교차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꼭 나쁘거나 하는 건 아닌데, 꿈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도 사실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막 정말 한참 뒤에, 뭐 심지어는 어떤 직업을 가진 다음에 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자체를 뭐 막아야 된다든지 나쁘다라는 거는 아닌데, 근데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교차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원래 내가 생각했던 어떤 전공이나 아니면은 꿈보다도 그 대학 네임밸류의 가치를 좀 더 크게 본 다음에 그쪽을 선택한 친구들일 확률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 서열에 좀 맞춰갖고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대학을 입학한 다음에도 조금 더 이제 정을 붙이지 못하고 대학 생활을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점이 좀 더 낮거나 관리를 못했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래도 뭐 친구들이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서 그 열심히 한 정도나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이제 노력한 정도는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교차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내 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쪽을 갈 확률이 높다 보니 학교 생활을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학교를 입학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덜 노력한 경향이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발목 잡는 상황이 조금 더 생겼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 같은 경우가 2019년까지의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특히 이과 학생들이 지금 주로 이제 문과 쪽의 학과를 이제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 일명 문과 침공, 이런 경우들
경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된 게 이제 올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그 2023 수능이랑 그 다음에 그 전 2022 수능 때부터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이 연구 결과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해당 자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현재 친구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연구 논문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려하고 있는 어떤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더 커진 상황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논문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좀 가장 극심한 게 이제 정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 원서 쓰다 보면은 그 학생들이랑 의논하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과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고민하는 지점들이 꽤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사실은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쨌든 의미 있게 통계적으로 어쨌든 결과가 나온 논문 내용이었던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논문 내용은 현재 지금 요번에 원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전해에 본격적인 통합수능에 원서 쓴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더 사실은 지금 이번에 통합수능 이후에 원서를 쓰고서 그 다음에 교차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지금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해당되는 친구들의 숫자는 사실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우려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교차 지원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갖고 또 잘 적응하고 하면은 또 되긴 하는데 근데 제가 약간 경험적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학생들이랑 원서를 쓰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교차 지원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 무게를 얼마나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했을까 사실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하면서 그래서 잘 학교 적응하고 열심히 잘 다니고 또 이제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하고 하는 친구들도 물론 당연히 있는데 근데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전하면 되지 뭐 이중전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전 이중전공 사실 요새는 또 대학들이 보면은 되게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잘 해놨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복전이나 이중전공 같은 경우 뭐 부전공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과랑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전과 같은 경우에 아예 과를 옮기게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나랑 적성이 진짜 안 맞는 어떤 학과를 진학한 다음에 뭐 옮긴다고 하면은 그러면 옮긴 다음에 어쨌든 그 전공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이중전공, 복전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어쨌든 입학한 그 학과 공부를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학과의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쨌든 나랑 적성이랑 너무너무 잘 안 맞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입학하게 되면 사실 얘를 피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학교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가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어떤 학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로 이제 내 주 전공으로 졸업까지를 해야 되고 학점을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진짜 근데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정말로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에너지와 인내력과 참을성 같은 경우는 한정된 자원인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엄청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보고 있는 만약에 수험생이 있다고 하면은 너의 인내력은 정말 보잘것없다. 정말이다. 한번 본인의 삶을 한번 뒤돌아 한번 보고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너무 늦은 걸 수도 있기는 한데 2월 달에 어쨌든 추학 기간이잖아요. 추학 기간이고 지금 그렇게 되면은 추학 기간 중에 이거를 대학이냐 학과냐 전공이냐를 가지고 이 두 개 중에 어느 쪽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추업 발표되고 이제 순번을 받은 다음에 고민하는 어떤 친구도 사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모든 친구들이 다 불가능하고 힘들다는 거냐? 그거는 아니긴 한데 근데 정말 많은 상당수는 불가능하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진짜 냉정하게 사실은 좀 생각을 지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서 지금 정시 원서 가나다곤 다 쓴 건 이미 끝난 거고 게임 끝났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부터라도 한번 정말 냉정하게 나의 인내력과 참을성이 4년 동안 그 전공을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진짜 냉철하게 한번 돌이켜보지 않으면 사실은 입학한 다음에 뭐 복전이니 뭐니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원래 관심 있던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이 전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리고 내가 어쨌든 간에 뭔가 꿈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바로 싫어하는 그 전공도 학점이 좋아야지 조금이라도 더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짜 냉정하게 내가 정말 견딜 수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내심과 참을성이라는 것이 진짜 이게 한정된 자원인데 너무 이거를 저희 경험적으로
너무 학생들이 좀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정시까지 특히 가게 되면 이게 거의 끝으로 와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베팅하듯이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제가 언니랑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 이전에 그 같이 저 유튜브 했던 그 친구랑 보고 있나? 근데 그 친구랑 했던 얘기인데, 흔히 말하는 취집 있잖아요. 이제 조건 보고 이제 결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랑 저랑 이제 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사실 막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그 둘이 같이 얘기하다 막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한대요. 물론 걔는 그러지 못했지만 뭐 이를테면 사랑 없는 결혼을 한다든지 조건을 보고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든지 하는 것이 그것도 사실은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 견딜 수 있지 너나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못하지. 맞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어쨌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해. 그게 아무리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그쪽에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안 가면은 이게 죽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새 학생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게 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된다라고 약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느낌을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결혼으로 쳐도 왜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네, 여기까지. 어쨌든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마음처럼 되느냐 사실 진짜 쉽지가 않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원서 쓴 친구들 만약에 지금 취업 기다리거나 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면 정말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나의 인내력과 참을성은 정말로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전공을 견딜 수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사실 안 되는 거고 사실 대학 네임밸류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그 순간에 이렇게 약간 눈이 흐릿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입시 전략적인 차원에서 봐도 사실상 그 친구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만약에 그냥 문과 선택을 했으면은 그 이과 수학과학을 하느라고 시간을 상당히 투자를 했을 텐데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근데 그거를 버리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문과 침공이라는 걸 하는 거가 진짜로 본인한테 득이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진짜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인생 전체가 걸린 어떤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진짜 기사 한 번은 좀 이 친구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그 영상 설명에다 올려야겠다 요거를. 근데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가서도 또 후회해서 다시 재수, N수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실은 고민은 심각하게 그냥 대충 이거 말고 심각하게 해봤으면 좋겠어. 네 진짜요.